민두식 회장은 눈만 떴습니다. 말도 못하고요. 팔다리도 전혀 움직이지 못했는데요. 그 대신 눈동자는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또렷했었더라고요. 간호사가 규칙을 확인했었습니다. 한 번 깜빡이면 예, 두 번 깜빡이면 아니요. 그 단순한 약속 하나가 병실 밖 복도까지 질서를 바꾸는 열쇠가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곧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문장보다 깜빡임이 더 큰 결정을 한다는 걸요. 아침부터 복도는 서류철 소리로 가득했었는데요. 법무팀이 가져온 파란색 바인더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맨 앞장에는 환자 의사표현 존중권한 보호라는 문장이 크게 박혀 있었고, 그 뒤로 대리권 범위 재검토 초안이 따라 붙었는데요. 종이의 순서만 봐도 오늘 누가 설계를 했는지 감이 왔었습니다. 설계자는 한 명이 아니라 둘이었고요. 스텔라 장과 민경채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날 회의실은 보통 늦게 흔들렸는데 시장은 먼저 흔들렸습니다. 백설이는 침대 난간을 잡고 아주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늘 이사회 여는 게 좋아요? 민두식 회장은 두 번 또렷하게 깜빡였는데요. 아니오였죠.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면으로 최소한만 처리하는 건요? 한 번, 예. 대리인 지정은 지금 바꾸는 게 맞아요? 잠깐의 정적 뒤에 두 번, 아니요. 그 대답이 떨어지자 백설이는 숨을 고르며 말끝을 낮췄습니다. 그럼 오늘은 권한을 지키는 문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가 곁에서 지킬게요. 민두식 회장은 아주 작게 한 번 더 깜빡였는데요. 그 한 번이 이 집안에서 드물게 합의된 신호 같았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스텔라 장이 먼저 들어왔고요. 바로 뒤에 민경채가 따라붙었습니다. 둘은 서로 눈인사 한 번으로 충분했는데요. 미세한 고개 각도로 오늘은 정보는 내가, 절차는 내가 같은 분담이 끝났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스텔라 장이 환하게 웃으면서도 거리를 정확히 지켰습니다. 회장님 상태는 들었고요. 오해될 만한 말은 오늘 한 줄도 쓰지 않겠습니다. 언론 쪽 출입도 제가 선제적으로 막아둘게요. 민경채는 서류철을 테이블에 펼쳐 보이며 이어붙였는데요. 의결은 절차 최소화, 기록은 최대화. 논란이 될 문구는 쳐내고 기준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백법무팀 과장이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병원 기록 보관실에서 올라온 회색 봉투였는데요. 모서리에 D-위임이라고 연필로 적혀 있었고 입구엔 아주 얕은 접착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 열어봤다가 다시 붙인 티였죠. 봉투 안에는 두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의사결정 대리인 지정서 원본과 지정 철회 예고서 초안. 날짜와 서명란이 모두 비어 있었고요. 백설이가 종이를 들어 빛에 비춰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공백이 많으면 좋은 날도 있네요. 오늘은요? 민경채가 덧붙였어요. 공백이 많으면 조작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문장 하나하나를 공증하듯 남깁시다. 이때 스텔라 장의 휴대폰이 진동했는데요. 병원윤리위원회 담당자로부터 도착한 문서였습니다. 환자 의사표현이 제한적일 때의 대리 절차 권고 요약. 스텔라 장은 빠르게 읽고 문장 하나를 밑줄로 표시했어요. 환자의 현행 의사표현 방식이 일관될 경우 보조수단을 통한 의사기록은 의사표현으로 간주. 그녀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깜빡임이 오늘을 이끌 근거가 되겠네요. 백설이는 서류를 붙잡은 채 민두식 회장을 향해 아주 또렷하게 말했어요. 당신 깜빡임, 오늘은 우리가 기록해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당신 말이에요. 점심 무렵 작은 소문이 병원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회장님, 말문 트였대. 누군가가 작게 읊조리자 스텔라 장이 그 말끝을 부드럽게 잘랐습니다. 말문이 아니라 의사표현이요. 단어를 바꾸면 사건이 바뀌어요. 오늘 단어는 제가 고릅니다. 말은 단단했고요. 그 단단함이 누군가에겐 오만으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질서로 작동했었습니다. 스텔라 장이 이렇게 단어를 정리할 때 민경채는 미세한 리듬으로 시간표를 정리했는데요. 임시이사회 안건 정렬 14시.
주주공지 문안 확정 14시 30분. 조사위원회 구성동의 15시. 서면 의결 16시. 그의 시간표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법무팀이 들고 온 또 다른 자료에 모두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전날 밤 기록 보관실 복도 CCTV. 화면 속 인물은 왼손으로 문을 밀어 열었고 돌아설 때 회색 봉투와 비슷한 크기의 메모 뭉치를 주머니에 넣었는데요. 옷소매 끝의 바느질이 특이했어요. 민경채가 화면을 멈춘 뒤 낮게 말했습니다. 특정 로펌 배지와 동일 패턴이네요.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손입니다. 스텔라 장은 망설임 없이 대응 순서를 정리했는데요. 면담 요청 공문 오늘 안에 나갑니다. 동시에 회의록 말미에 원본 외 부착물 무효 조항을 넣죠. 포스트잇, 주석, 비공식 메모 다 배제. 그러곤 더 강하게 못 박았어요. 시장에는 무효라는 단어 대신 원본만 인정으로 통일해서 내보냅니다. 부정 단어는 자극만 크거든요. 백설이는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 가까이 다가가 말끝을 낮췄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건 당신 곁에 누가 서느냐예요. 배우자로서 내가 서는 건 당연하지만 문장으로도 남겨야 해요. 그러고는 질문을 또렷하게 던졌습니다. 오늘 배우자 외 전원 권한을 잠정 보류하는 문장에 동의해요? 민두식 회장은 한 번, 예. 해제 시점은 회복 경과에 따라 단계적 검토, 여기에 동의해요? 한 번. 이름을 특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먼저 지켜도 괜찮아요? 한 번. 세 번의 예가 이어지자 병실의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을 만큼이었고요. 하지만 쉬운 날은 아니었어요. 경제지 온라인판에 익명 인용이 떴습니다. 환자 의사 불명확, 대리권 공백 장기화 가능성. 기사는 일부러 구절을 비틀었고요. 문장 끝에 이혼 논의 수면 위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슬쩍 얹었는데요. 이건 명백히 의도된 흔들기였죠. 스텔라 장이 바로 대응 문안을 만들었습니다. 병원 윤리 지침에 따라 환자 의사 표현은 일관 확인 단계. 대리권 관련 사안은 보호 기록 우선. 이혼 관련 논의는 사실무근. 문장 끝마다 불필요한 형용사를 다 덜어낸 조합이라 찌꺼기가 없었는데요. 이 정도로 문장을 다듬을 줄 아는 사람은 오늘 이 팀에 둘뿐이었습니다. 민경채는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분기 의결권 구조, 우호 지분 합계 48.7%, 중립 21.4%. 오늘 중립 구간만 안전하게 묶어도 흔들림 없습니다. 그는 흔들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표정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스텔라 장이 그 위에 감정의 끈을 하나 더 묶었는데요. 흔들림을 완전히 지우면 좋겠지만요. 오늘은 흔들림을 관리하는 걸 목표로 하죠. 시장은 진심보다 일정에 반응하니까요. 두 사람의 말이 하나의 날줄이 되어 병원과 회사 사이를 오갔습니다. 말투는 다정하지 않았지만 이상할 만큼 안정적이었고요. 오후 간호사는 깜빡임 속도가 조금 느려졌다고 했습니다. 피로 신호였죠. 그래서 규칙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3번 깜빡이면 다시 질문, 4번은 지금 중지. 이 세 규칙은 오독을 막는 방패처럼 작동했는데요. 기록 담당자가 옆에서 즉시 타임 스탬프를 찍고 질문자와 확인자를 분리해서 이중으로 남겼습니다. 누군가 나중에 그때 그런 의사가 아니었다고 말할 여지를 아예 차단하려는 의도였고요. 스텔라 장은 이 절차를 보며 짧게 말했어요. 좋습니다. 이제 이 문장을 밖으로 내보내도 되겠네요. 민경채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죠. 회의실로 가져가죠. 임시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안건 목록은 놀랄 만큼 간단했는데요. 환자 의사표현 존중과 권한 보호, 대리권 범위의 단계적 재검토, 원본 외 구착물 무효 및 열람경위 조사위원회 설치. 세 줄뿐이었지만 오늘 하루를 통째로 요약하고 있었어요. 표결 방식도 단순했습니다. 서면 결의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되 회장의 의사표현은 깜빡임 기록으로 부속 첨부. 회의록 서기는 문장 하나하나를 소리내 읽고 간호사는 규칙을 다시 확인했고요.
누군가 무심코 회장님 한마디라고 내뱉는 찰나 회의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스텔라 장이 즉시 정리했죠. 회장님은 오늘 말 대신 의사를 보입니다. 우리는 그 의사를 듣습니다. 그 한 문장이 규칙을 다시 세웠고요. 이후 누구도 단어를 헷갈리게 쓰지 않았습니다. 표결은 무리 없이 진행됐습니다. 1번은 전원일치, 2번은 다수 찬성, 3번도 설치에 동의했는데요. 그 순간 법무팀이 추가 보고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전날 밤 보관실에서 발견된 포스트잇, 연필로 배우자 제외라는 문장이 적혀있던 그 부착물은 원본 문서가 아니라 복사본 아래에 슬쩍 끼워 넣기 쉽게 잘라낸 규격이었다고요. 누군가 내일이나 모레 더 큰 혼란이 올 때를 노려 사진 한 장으로 판을 뒤집으려 했다는 정황이었죠. 민경채가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숫자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안에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자 스텔라 장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문장으로 먼저 막아두죠. 원본만 인정, 부착물 무효. 오늘 회의록에 넣어두면 내일 유통되는 건 가짜라는 딱지가 먼저 붙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백설이는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민두식 회장의 침대를 회의실 문까지 옮겼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묻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오늘 내 이름으로 나간 위임과 관련해 보호라는 단어를 먼저 쓰는데 동의해요? 한 번.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범위부터 정리하는데 동의해요? 한 번. 서명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의사 기록만 남겨도 괜찮아요? 한 번. 3번의 예가 다시 이어졌고요.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 중 몇은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떤 날은 결론보다 오늘 여기까지라는 합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니까요. 저녁이 되자 밖의 공기는 이미 뜨거워져 있었는데요. 주주 커뮤니티에는 공백 장기화 같은 단어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스텔라 장이 다시 단어를 고쳤습니다. 공백이 아니라 보호기간입니다. 공백은 비어있는 시간, 보호는 지키는 시간이에요. 그 차이를 시장이 모르면 우리가 알려주면 됩니다. 민경채는 시간표를 재정렬했죠. 내일 900윤리위 권고문 외부 공개, 930 조사위 착수 브리핑, 1000주주 크유앤드어 요지 배포. 둘의 문장과 시간이 맞물리자 복도에 떠돌던 헛기침 같은 소문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원팀이 문장과 시간으로 통제하는 풍경이었고요. 밤, 병실의 조명이 낮아졌습니다. 간호사는 모니터 소리를 살짝 줄였고요. 백설이는 의자에 앉아 오늘 적힌 문장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깜빡일 때마다 우리가 적었어요. 그게 오늘의 전부예요. 그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더했죠. 내일은요, 내 이름으로 된 문장을 지켜낼게요. 내 감정 말고 당신 의사로. 그 말에 민두식 회장은 한 번,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예. 그 한 번이 오늘의 결론처럼 방에 내려앉았고요. 그때 문 밖에서 낮은 통화 소리가 스쳤습니다. 조사위원회 쪽에서 외부 자문인에게 첫 면담 일정을 통보했고 병원 기록 담당자도 면담에 동의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두 건의 확인이 연달아 찍히자 민경채는 메신저에 간단히 남겼습니다. 틈 닫힘 진행. 스텔라 장은 그 메시지에 짧게 답했죠. 문장 완료. 둘은 말수가 적었는데요. 적을수록 단단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딱 그 경우였고요. 잠깐 눈을 붙이려던 찰나 언어치료사가 메모를 하나 건넸습니다. 오후 재활 기록 구석에 연필로 남겨둔 흔적이었는데요. 지읒 철 같은 조각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치료사는 조용히 설명했어요. 단어를 완성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정 철회의 앞글자를 짚으신 걸로 보이는데요. 내일은 피로를 조금 더 줄인 상태에서 다시 시도해보죠. 백설이는 메모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문지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내일은 글자 대신 마음으로 추측하지 않아요. 글자 그대로 확인할게요. 방 안에 있던 누구도 말은 덧붙이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의 문장을
오늘보다 더 정확하게 만들자는 생각이었죠. 자정 무렵 주주공지 최종본이 올라갔습니다. 세 줄뿐인 짧은 문장이었는데요. 묵직했어요. 첫째, 환자 의사표현은 일관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둘째, 대리권 관련 결정은 회복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됩니다. 셋째, 모든 문서는 원본만 인정되며 부착물사본 주석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 세 줄에 오늘 하루의 싸움과 합의가 압축되어 있었고요. 문장을 읽은 사람들 중 일부는 아마도 실망했을 겁니다. 결론이 더 자극적이길 기대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팀이 택한 건 자극이 아니라 지속이었고요. 지속을 선택한 날에는 문장이 승리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병실의 공기는 더 투명해졌습니다. 백설이는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한 번 더 올렸어요. 내일 아침에도 같은 규칙으로 대답해 줄 수 있어요? 한 번, 예. 내일은 서명이 아니라 표식만 남겨도 괜찮아요? 한 번, 예. 내일 오후엔 조사위 보고를 먼저 듣고 결정해요? 한 번, 예. 세 번의 예가 마음을 묶어줬습니다. 그 묶음이 있어야 사람은 흔들릴 때도 덜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어두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 대신 문장으로, 풍문 대신 원본으로, 독주 대신 원팀으로 버텼고요. 내일은 그 문장들 옆에 아주 작은 점을 하나 더 찍을 겁니다. 깜빡임으로 찍는 점, 피로가 덜한 시간에 또렷하게 찍는 점. 그 점들이 모이면 결국 한 단어가 될 테고요. 그 단어가 이 회사의 다음 걸음을 정할 거라는 걸 스텔라 장과 민경채, 그리고 백설이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는데요. 이상하게도 모두가 들었습니다. 내일의 소리는 오늘의 깜빡임에서 시작된다는 걸요.